안녕하십니까. 야채만 넘을 주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한이입니다. 자, 제가 괴수물 리뷰하면서 항상 요구를 받았던 리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카메라는 리뷰 안 하냐고 계속 요청을 하셨는데 딱히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의 카메라 부활, 카메라 리버스가 새로 출시가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평성 카메라 3부작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괴수물 리뷰하면은 특별 게스트가 있죠. 특별 손님 노마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에 또 놀러온 노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고지라 시리즈는 좀 진심 아닌가요? 예, 고지라 시리즈는 둘 다 엄청 예. 관심이 깊고 리뷰도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격파를 했는데 카메라는 아직까지 저희 리뷰 한 번도 한 적 없죠. 예, 그쵸. 아무래도 저희 둘 다 좀 카메라에 좀 뭐라 그럴까요? 문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와 카메라 시리즈가 뭐뭐 있다, 그리고 뭐 어떤 괴수가 있다 정도만 알지 정주행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노마스도 혹시 그런가요? 저 한 본 적은 있어요. 슈아 시리즈도 본 적은 있고 헤이세이 시리즈도 본 적은 있는데 뭐 한 번 봤다 뿐이지 막 고지라처럼 막 뭐 이거저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잡지도 막 보고 막 얘는 이름이 뭐고 이 괴수는 뭐 어디에서 유래가 됐고 이런 걸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쓱 보고 그냥 흘러 넘겨서 뭐 영화 내용도 사실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카메라의 매력을 못 느끼는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볼까 생각했는데 디자인 예, 그쵸. 그냥 거북입니다. 거북이잖아 그냥. 예, 뭐 그렇게 따지자면 고질라도 그냥 공룡이잖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공룡은 공룡과 공룡이라는 거 자체만으로 쩔잖아요. 예, 그쵸. 근데 이건 그냥 큰 육지 거북이라고. 네, 그래서 아무리 좋게 쳐봐야 악어 거북, 뭐 늑대 거북 뭐 이 예. 정도라서 그 카메라의 주적이 이제 킹기도라나 라돈 같은 포지션이 갸오스라는 괴수가 있습니다. 라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예, 있죠. 예. 근데 이 갸오스의 이름 어원이 이게 되게 골 때리죠. 어원이 있어요? 이 극중에서 군인들 옆에 잼민이가 이 괴수가 갸오갸오스 아. 거리면서 예, 운다. 그래서 갸오스다. 갸오스야. 예, 그래서 카메라 시리즈,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슈아 시절의 괴수물이 다 이제 어린이를 위한 프로레슬링 한 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굉장히 또 어린이 친화적인 괴수였습니다. 방금 그 게어스 사연도 그렇고 근데 소년과 교감한다. 어린이 시리즈라고 하기엔 또 연출 같은 걸 보면 또 굉장히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하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예. 어린이 타겟으로 맞춰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유치한데 어떤 부분 또 이거를 우리 애한테 보여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이후에 1, 2, 3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쇼와 시절의 카메라도 60년대 나왔는데 사실 이때는 고지라의 최전성기였죠. 3대 개수 최대 결전이라던가. 근데 이제 총천연색으로 찍었을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카메라는 또 흑백이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저예산으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있고, 이제 그 당시 쇼와 시절에 고지라가 흥행하고 모든 괴수물이 그렇듯이 고지라의 아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기라라라던가 수많은 아류 괴수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2등이라는 또 영광적인 위치에 또 있습니다. 다행히도. 네, 확실하게 만년 2등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쇼와 시리즈는 안 다루고요. 전설이라고 불리는 평성 카메라 3부작 요 세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 카메라 3부작은 제작진이 항상 고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3부작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기 네. 때문에 레전드 제작진들이 쭉 모여가지고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연출 감독의 가네코 슈스케. 그 고지라 미레니엄 시리즈의 고지라 모스라 킹기도라 대개수 총공격의 그 감독이었죠. 저희가 그렇게 극찬을 했었죠, 밀레니엄 시리즈 중에서. 네. 예, 그리고 특촬 감독이 진짜 또 다른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히구치 신지. 히구치 신지. 예, 히구치 신지 이야기는 저희가 신 고지라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네, 그쵸. 요 관련된 이야기는 또 그때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굉장히 흥미롭게도 고지라 시리즈의 단독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총감독으로. 그리고 GMK라던가 신고지라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엄과 레이아 시기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걸작이거든요. 그쵸. 유치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참 이 두 사람이 만든 조합이다? 그러면은 이거 못 참죠, 저희. 이 두 사람이 만들었는데 계속 2인자 취급 받는 게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근본적인 그런 제작자들이니까 근본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출 감독 외에도 또 스텝 중에서도 핵심 스텝 중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에다 마이로입니다. 안노이 데야키랑도 굉장히 오래 협업을 했고 신고질라의 디자인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에다 마이로인데 이 평성 카메라에 나오는 크리처들 디자인도 마에다 마이로가 맡았어요. 오.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일본 괴수물의 올스타라고 봐도 됩니다. 이 스텝만 따지자면은.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본 문화를 얘기할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덕후들로서 항상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좌회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시마모루라던가 미야자키 하야로라던가 반전 그리고 일본의 참회 그리고 좀 많이 좌회전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일본 문화계에서 좀 우회전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 먹고 살기 힘들면 또 다 극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두 감독은 그렇게 좌회전하는 감독들도 아닌데 확실히 우회전이랑은 거리가 먼 감독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괴수물을 다루는 감독들은 전쟁이라는 그 의식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때 한번 내한을 했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의 괴수물이 흥행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본인들이 가해자로 시작한 전쟁을 피해자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쟁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래서 괴수물이 발달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거를 또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거 가해자라는 의식이 있는 제작자들과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는 제작자들 둘로 나뉘죠, 보통. 예. 근데 가네코 슈스케는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에는 딱 체형부터가 되게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게장, 갈비. 예, 굉장히 지한파 감독으로 유명하죠. 한국 음식 좋아하고 한국으로 관광객도 주기적으로 오고 또 밀덕이라던가 메카이데스도 환정하는 감독인데 또 우회전과는 또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채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감독이에요. 이 양반도. 그리고 이 두 양대 산맥 모두 어렸을 때 굉장히 괴수물 덕후였다고 합니다. 또 연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가네코 슈스케가 좀 더 나이가 있죠.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는 쇼와 고지라가 굉장히 흥행했을 때 사람이고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에는 또 헤이세이 시리즈 당시 예. 그런데 자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는 쇼와 그 괴수의 황금기 당시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지금으로 치면 뭐 야구장 가는 거라던가 놀이공원 같은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수레를 하기도 했거든요. 히구치 신지 같은 경우는 평성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괴수물이 좀 유치하다, 한물 같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히구치 신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수물이다 딱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이제 히구치 신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번에 개봉한 신 울트라맨이라던가 아니면 신 고지라라던가 안노이 데야키의 이름값이 유명하지만 안노이 데야키는 뭐 최종 검수 정도만 한 거고 그쵸. 원한이라던가 거의 실무적인 거는 다 히구치 신지가 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안노는 애초에 고지라 만들 때도 고지라에 그렇게 막 애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영화가 잘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거는 히구치 신지가 거의 다 떠먹여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괴수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네, 히구치 신지가 안노이 데야키랑 같이 애니메이션작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사 영화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도 또 있었다 보니까 콘티 능력은 진짜 업계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평성 카메라 3부작의 그 스토리보드를 보면은 콘티를 히구치 신지가 다 구상하고 그렸거든요. 이게 또 보는 맛이 굉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에반게리온 관련 전시회를 갔을 때 히구치 신지 콘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거의 애니메이션 장면이랑 다름이 없어요. 콘티인데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히구치 신지가 그린 콘티는 전시회 같은 거 보러 갈 때 굉장히 그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연출적인 구상이 진짜 명확한 감독이거든요, 이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할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 진짜 가메라 시리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히구치 신지라는 감독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가네코 슈스케가 언급하기를 뭐 가네코 슈스케의 공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히구치 신지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고 자기는 이제 히구치 신지가 가져온 거를 편집하기만 했다. 예, 그렇게 수리했을 정도로 히구치 신지의 공도 굉장히 크고요. 자, 이제 저희가 그래서 평성 가메라 3부작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각기 다르게 리뷰를 할 겁니다. 이 세 편이 있죠. 세 편의 영화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이 평성 가메라 3부작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지라에게는 토호가 있다면은 가메라에게는 다이에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가메라가 또 그렇게 흥행하지도 않았고 내놓는 것들이 영 신통치도 않아갖고 도쿠마 쇼텐에 인수가 됩니다. 도쿠마 쇼텐은 일본 문화사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예. 그 미야자키 하야오조차도 도쿠마 쇼텐에 그 쭌쭌 맸을 정도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평성 가메라 3부작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존 가메라 시리즈에 비해서는 또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지라 시리즈에는 또 미치지가 못했고요. 저희가 항상 특촬물 괴수물을 언급할 때 평성 가메라 3부작은 항상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시기 개봉했던 헤이세이 고지라 시리즈 그리고 밀레니엄 초기 고지라 시리즈에 비해서 흥행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이 작품성에 비해서. 이게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이 아닌데 흥행에 망한 이상한 케이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비운의 시리즈고요. 그래서 이 본작 이 3부작을 만들 때 가네코 슈스케 감독이 언급하기를 토호의 산다데 가이라 그래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가이라의 색상이라던가 그 괴수가 식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갸우스가 식인을 하는 장면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따왔고 더불어서 이제 가네코 슈스케 감독이 괴수물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핍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죠. 괴수 한 마리는 어떻게 나왔다고 쳐요. 고대에 잠들어 있던 괴수 한 마리. 근데 그 괴수랑 전혀 반대되는 성질의 괴수가 한 마리가 더 나와서 두 괴수가 싸우면은 그 순간부터가 뭔가 살짝 말이 안 되고 유치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게 관객들도 가장 최근에 보면은 예. 몬스터버스 괴수 영화들을 볼 때도 쟤네 왜 싸우는 거야? 라고 물음표를 던진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화 내에서 어느 정도 설정을 통해서 납득을 시켜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하다. 네네. 아무튼 옛날에 둘이 라이벌이었다. 그런 한마디 하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럼 예. 싸울만하네 정도. 그래서 이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가네코 슈스케가 만들면서 이 괴수들의 설정이라던가 둘이 싸울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이게 앞으로 모든 3부작의 기본이 됩니다. 근간이 돼갖고 산다랑 가이라는 둘이 서로 근본이 같았던 형제 괴수라는 거를 착안을 해갖고 갸우스랑 가메라 둘 다 고대 아틀란티스인들이 만든 생체 병기라서 뿌리는 같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레퍼런스를 또 따왔고요. 그 다음에 다이에이는 과거의 다이에이는 저희가 계속 아까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어린이 소년의 친구 아이들의 친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메라에를. 근데 가네코 슈스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색하다 혹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은 유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담백한 작품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아까 그 괴수들의 설정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이에이를 설득하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메라는 더 이상 아이들의 친구여서는 안 된다. 어른의 친구도 돼야 된다. 그래서 가네코 슈스케가 어렸을 때 그 갸우스의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어린이 가네코 슈스케가 봤을 때도 굉장히 유치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른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괴수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화입니다. 가메라 되괴수 공중결전 1995년에 나왔습니다. 이 오프닝이 아주 전형적인 일본 괴수물이죠. 그냥 어떤 괴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틀에 박힌 클리셰 오프닝이에요. 바다 나오고 거기에 예. 일하는 사람들 나오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사고가 도대체 나고. 무엇인가. 예. 이게 뭐 가메라 시리즈라던가 일본 괴수물의 클리셰를 아주 그대로 따라갑니다. 뭐 근데 좀 긴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 진지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괴수를 발견하고 나서 아주 전형적인 괴수물 클리셰로 흘러가는데, 근데 이게 또 훗날 또 신고지라에 또 영향을 또 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 개인적으로 후술하겠지만 저희가 평성 가메라 3부작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파트인 것 같아요. 인간 파트가 유치하지 않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가 괴수가 안 나오고 사람들끼리 떠드는 거 위주로 가는데 이게 썩 괜찮아요. 그 전에 저희가 평성 고지라 시리즈 보면서 유치했다고 했는데 꽤나 볼만합니다. 이게 인간끼리 이야기하고 하는 파트도 나름 스토리가 있고 인간끼리의 스토리가 있고, 인간들 파트가 두 개 A 파트, B 파트로 나눠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합쳐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다. 그 시나리오를 웬만큼 잘 쓰지 않는 한 플롯을 두 개로 나누는 게 좀 힘든데 예예 이런 걸 잘 해냈고요. 그 뒤로 이제 역해 둘이 나오죠. 나카야마 시노부가 연기한 나가미네 마유미, 그리고 후지타니 아야코가 연기한 쿠사나기 아사기, 이렇게 이 두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옛날이다 보니까 일본의 좀 청춘 스타들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잡지에 영 어쩌고 하는 그런 잡지들에 나올 만한 그런 얼굴이에요, 마유미짱. 하여튼간 이제 앞으로 3부작에 나오는 역해들은 또 이런 또 미모를 또 보여줘서 그 또 눈이 즐겁습니다. 예. 자, 이게 후지타니 아야코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무려 시걸권의 대가 스티븐 시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건 몰랐네. 어쩐지 저도 몰랐어요. 예. 이게 얼굴을 딱 봤는데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예. 혼혈인갑다 싶었는데 너무 네네네. 굉장한. 예, 깜짝 놀랐어요. 또 스티븐 시걸이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시걸도 일본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시걸 하면은 그러니까 시걸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 부인이 일본인이었잖아요. 그것까지는 네네네. 알고 있었는데 거기 네. 낳은 딸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 찾다가 알았습니다. 어허. 예. 그 다음에 갸오스가 이제 히메가미 섬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막 비가 내리고 괴수는 보여주지 않고 막 사람들이 밤에 막 쫓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테이스트가 1980년대에서 90년대 미국 크리처물의 테이스트거든요. 맞아요. 예, 괴수를 일단 안 보여주고 막 분위기 잡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 그 팀 가메라라고 할까요? 가메라 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일본 괴수물 진행으로 이제 괴수를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갸오스 팀은 80년대 90년대 미국 크리처물처럼 흘러갑니다.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크리처물이라면 뭐 에일리언도 있고 그다음에 레릭이라던가 뭐 플래시드라던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 굉장히 잘 담아줘 갖고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야기한 그 팀은 보통 공권력, 뭐 예. 형사, 경찰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공권력의 느낌이고, 뒤쪽은 일반 시민 혹은 과학자 이런 어드벤처 파티. 국가를 따르지 않는 어드벤처 파티 그런 느낌으로 두 가지가 딱 정확하게 나눠져서 재밌었죠. 네, 그리고 이 괴수를 추적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가메라는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고대 느낌이 나고, 갸오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뭔가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이제 과거 괴수물 같은 경우 이런 짓을 할 만한 건 공룡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뜬금없는 게 많았는데 조류 전문가죠. 조류 전문가가 가서 이거를 어떻게 세가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건물을 부수는 것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펠릿이라는 게 있죠. 새들이 이제 소화하다 만 거를 이제 막 토하기도 하는데 그 펠릿 같은 걸 뒤지는 거는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 갸오스를 또 유인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도 나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습성을 이용한 것들. 그래서 굉장히 괴수물 찍은 현실적인 추적 탐구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또 후속작에 더 강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갸오스의 정체가 본격적으로 확인이 되고 이제 정부에서 탁상 공론을 합니다. 근데 되게 신고지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신고지라가 요런 부분을 즉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였고, 탁상공론을 하면서 관객들을 좀 답답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드벤처 팀이 발품을 팔면서 이거 해결을 해 나가는 게 또 카타르시스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쿠오카 돔에서 갸우스를 포획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전개가 굉장히 일본스럽죠.
아, 일본스럽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예, 일단 일본인들이 또 야구에도 환장하지 않습니까? 음. 예, 후쿠오카 돔이 나오죠, 야구장. 거기다가 대규모 계획, 작전명 모시기 하고서는 뭐, 거창한 예. 거. 모든 공권력을 다 군사하고 정부하고 다 해가지고 시민들도 다 이렇게 대피시키고 막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일본이 좋아하는 건 전격 제트 작전, 야시오리 작전, 그놈의 야구치 야시마 작전 플랜. 진짜. 예. 예. 그래서 이 그 갸우스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것도 되게 에반게리온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고지라 시리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장면이 또 재밌습니다. 또 눈이 즐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카메라 팀과 갸우스 팀이 이제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되는 게 영화 시작하고 30분 후인데 인류에게 해로운 괴수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해로운 괴수를 어떻게 할까 하는 순간에 주인공 괴수가 그 해로운 괴수를 딱 퇴치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닷속에서 딱 등장한단 말이죠. 이것도 어디서 또 본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쵸. 요새 예. 고지라가 고지라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는 말을 듣죠. 예, 이 레전더리의 2014년작 고질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리뷰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지라가 아니라 평선 카메라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이 3부작들이 이 훗날 다른 작품들이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줬는가 이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우스의 포획 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눈이 즐겁다고 했는데 이게 CG를 안 썼던 시절입니다. 저희가 계속 후술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야 이거 정말 갈아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교묘해요. 예. 애니메이트로닉스도 쓰고 퍼펫도 쓰고 슈트도 쓰고 저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평성 고지라 때 데스트로이어가 초반부가 좀 크리처물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뭣도 아닌데 퍼펫 티는 다 나고 그렇죠. 예 뭔가 허술한 서스펜스를 만들었으면서 뭐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크리처물 느낌 나게 만들고 깝쳤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와 이거는 거의 한 30년 됐죠 영화가? 그렇죠. 흥미진진합니다. 그 갸우스를 포획하기 위한 작전이.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가 상륙을 하고 갸우스를 공격을 하고 추격을 하고 뭐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우왕좌왕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후속작에선 더 강화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후술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이 리뷰하면서. 이게 항상 그렇죠. 항상 괴수물에서 항상 보여주는 게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앞줄에 있고 뒤에 배경으로 이제 괴수가 건물을 부수면서 이제 쿵쿵쿵 다가오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항상 잘했어요. 항상 뭐 고지라 시리즈도 잘했고 다른 괴수물들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 야 이거 합성 어떻게 했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예. 어떻게 찍었나 싶은 장면들이 있어요 몇 군데. 예 사람이 괴수랑 서로 교차될 때가 굉장히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아 근데 계속 저희가 보면서 감탄하다가도 이거는 영화의 전반부 액션이고요. 똥꼬의 힘만 조금 준 수준입니다. 그렇지. 예. 이거 지금 갸우스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 예, 갸우스랑 카메라만 조금 나왔죠. 그래서 중반부부터 이제 저희를 또 이제 질질 싸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특징이라면 카메라가 날아다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믹 예. 카메라의 기믹에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게 대표적으로 딱 두 개가 있어요. 네네. 물을 뿜는다와 네. 제트 분사를 한다. 이 두 가지. 그쵸. 뭔가 날개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제트 분사. 예. 예,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쁘게 봐주는 편인데 저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 그 뒷다리 쪽에만 분사하면서 날아가는 건 좀 네, 별로라고 네.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나름 노력을 했죠 제작진들은 아틀란티스인들의 생체 병기다. 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유치하거든요. 확실히 유치하고 불 뿜는 거 정도야. 괴수물에서는 뭐 그쵸. 미덕이죠 이제. 뭐라도 뿜어야지. 킹바니들 입장에서 좀 그러겠지만 근데 또 나름 그 유치할 수 있는 그 비행을 나름 또 멋들어지고 박력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고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것도 계속 뒤에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1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유치해 보였는데 네. 마지막에 3편쯤 되면은 공중 끝내주죠. 전투가 엄청나거든요. 네, 네 이건 스포일러. 네. 네, 그렇다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불호에서 호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공들이 다시 섬으로 돌아가고요. 갸우스의 둥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꽤나 충격적입니다. 여기는 성인들도 그냥 보기 좀 힘들 정도로 연출이 됐어요.
예, 이 갸우스가 서로 동종 포식을 해서 막 아주 둥지가 개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기존에 저희가 고지라 시리즈에서 해도라도 그랬고 나중에 고지라 84년작도 언급했지만 좀 쓸데없이 잔인한 게 없지 않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특히나 츠부라야 생전에는 좀 무의미한 잔인한 장면을 넣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고지라 시리즈가 후반부 가서 무의미한 잔인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고, 이 가메라 시리즈는 뭐 진작에 매웠고, 그런데 이 갸우스의 둥지 장면은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그 갸우스라는 악역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얘네가 지들끼리도 이런데 다른 생명체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르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딱 그걸 그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제가 계속 갸우스 이야기하면서 말하지만 80년대 90년대 크리처물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갸우스가 얼마나 나쁜 괴수인지를 납득시켜주는 잔인한 장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위성 있는 잔인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팀 가메라와 팀 갸우스가 이제 합쳐져서 분투를 하게 되는데, 가메라와 교감하는 이제 아사기라는 소녀 있죠. 이제 시걸 형님의 따님. 얘는 좀 붕 뜨는 느낌이에요. 아, 이게 아무래도 어린이용을 의식한 예. 기믹과 플롯이기 때문에 좀 붕 뜨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언급했지만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이제 어린이의 친구를 굉장히 질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에이랑 타협해서 나온 게 한 고등학교, 중학교쯤 되는 소녀와 교감을 좀 타협 안으로 넣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마음에 넣어서 넣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말 혼자 붕 뜬 느낌이기 때문에 스토리 플롯에서. 그쵸, 진짜로 이 아이는, 여자 아이는 카메라한테 그 아빠 일어나를 해야 되는 그냥 그 정도 역할이라서 좀 미묘해요. 네, 시걸, 제가 봐도 시걸. 미묘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 갸우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가메라와 대형 갸우스의 1차전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고지라 시리즈와 다른 가메라 시리즈만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고지라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고지라가 신나게 조업해죠. 아무리 고전을 하더라도. 근데 가메라는 사람을 지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갸우스의 그 초음파 메스 막 맞고 막 아파하는데, 분투라고 할까요? 분투란 게 바로 그 가메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좀 더 감정이 느껴진다고 할까? 네. 약간 괴수지만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미니어처 세트장도 되게 오밀조밀한 세트에서 여러,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고지라 시리즈의 앵글과는 약간 달라요. 예, 그쵸. 화면이 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다름. 이게 아마 우리는 레슬링을 보기 위해서 고지라 시리즈를 봤다면 가메라 시리즈는 아마 그 카메라의 분투라던가 카메라의 영웅 서사에 좀 집중을 해서 그렇게 촬영되지 않은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카메라가 초음파 메스를 맞고 나서 아양 아펑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카메라에 저희가 또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죠. 또 나름 또 당위성이 있는 또 잔인함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갸우스랑 추격전을 벌이는데, 이제 카메라가 자위대한테 공격을 당해서 미사일 맞고 추락한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 부감샷으로, 거의 우주샷이라고 할까요? 부감샷으로 카메라가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데, 아, 맞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미니어처 티가 좀 난다 그럴까요? 미니어처 티가 납니다. 뭐 구름은 대충 솜 같은 거로 만들었을 거고, 카메라의 미니어처를 아마 떨어뜨렸을 거고, 바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겠죠. 일단 색감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제작진이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게 좀 느껴져요. 진짜. 예, 이게 그 당시 CG가 없으니까 이 카메라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부감샷을 우리가 어떻게 찍어야 될까? 그냥 사람 슈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떨어뜨려야 될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옆모습에서 카메라만 떨어지는 것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걸 딱 한 장면을 위해서 또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약간 예. 다른 일본에서의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 CG를 넣을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오히려 이 3D CG를 넣으면 그게 좀 더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시기에 아무리 조잡하더라도. 굳이 예. 미니어처랑 그런 슈트를 쓰는 방법을 택한 게 저는 이 네. 제작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갸우스가 도쿄에 상륙을 하고요. 역시 괴수는 도쿄에 상륙을 해서 한번 깽판을 쳐줘야죠. 예, 이제 기차를 공격하는데, 이 기차 공격하는 장면도 고질라가 생각납니다.
그 하와이에서 수컷 무토가 무토. 예예 트램을 공격하는 장면이 또 떠오르고요. 근데 와 정말 끔찍하죠.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과자 털어넣듯이 저는 여차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먹거든요. 안경 같은 게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그런 연출을 참 좋아합니다. 갸우스가 잠깐 도쿄에서 활동 정지를 하거든요. 잠깐 이제 대기 타는데 이것도 신고지라랑 고질라 싱귤러 포인트 보는 것 같고요. 바다로 돌아가거나 자기 둥지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도심 한복판에서 갑자기 활동 정지를 하는 거. 근데 여기가 장면이 엄청 이뻐요. 그 도쿄타워 부러진 데 위에 이렇게 싹 앉아있잖아요. 나는 이거 디오라마 피규어 같은 거 있으면 사고 싶더라고. 예,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인 것 같아요. 그 도쿄타워 장면은 사실 이게 진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갸우스와 가메라의 이제 도쿄 결전이 벌어지는데 치부라야 프로덕션이 만든 울트라맨 시리즈 보면 진짜 아낌없이 미니어처를 만들고 그거를 박살내. 예, 아낌없이 부수거든요. 이번 작품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함이 있기는 해요. 시대상의 한계로.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진짜 장인정신이란 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미니어처 장면의 어색함은 장르적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또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그 도쿄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지만 이 두 괴수가 그 건물을 하나하나 부술 때마다 그 공 들어갖고 만든 미니어처를 하나하나 부술 때마다 뭐라 그럴까 그 희열감? 그 아까 쿠쿠다스 부술 때 그 느낌? 어차피 나는 안 먹을 거야 부셔도 돼. 예,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가메라가 건물을 부술 때 느낌이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을 지키고 그 인간을 지키는 건 사실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네네. 가메라의 첫 번째 목적은 상대 괴수를 잡아 족치는 거지. 네네. 그래서 두 번째 목적도 어느 정도 인간을 지키면서 하고 싶어 하지만 첫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냥 도심이고 나발이고 다 부숴 없애는 게 가메라의 그런 뭐랄까 이중적인 모순적인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사람들이 대피했다고는 하지만 그 집 보증서라던가 부동산은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게 고지라랑은 좀 다르게 고지라는 확실하게 사람들한테도 좀 무서운 뭐 지금에 와서야 고지라는 우리의 친구예요가 어느 정도 있지만 사람들한테도 무서운 그냥 대괴수라는 느낌이 강한데 가메라는 확실하게 우리들의 친구예요로 시작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도심을 부수고 뭔가 그런 희생들이 생기는 게 되게 복합적인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편에서 이게 결국에는 나비 효과로 돌아오게 되고요. 사물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줍니다. 보통 초반에 괴수가 공격할 때 정도 빼고는 두 괴수가 싸울 때는 두 괴수의 레슬링에 집중을 하고 그 옆에 부서지는 사물에는 별로 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별로 집중하지 않는 편인데 이 평성가메라 3부작은 진짜 야 우리 이렇게 고단하게 만들었던 걸 아낌없이 부숴 봐줘 딱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사물들을 잡아주는 게 요즘 울트라맨 시리즈들을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가 넘어지는 장면, 자동차가 붕 뜨는 장면이라던가 하수도가 터지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두 괴수 거대 괴수의 싸움의 규모를 그런 걸로 보여주는 방법이 이때부터 많이 연구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연출 방법이 참 재미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메라가 갸우스를 퇴치하고 덤덤하게 이제 셰인처럼 이제 할 일을 했으니 돌아간다 하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레전더리 고질라가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미니어처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제작진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3부작의 시작이고요. 우리 중에 최약체라는 거죠. 이거 그냥 테스트 버전이었어. 저희는 이제 남은 두 작품에 대해서 이거 이상으로 찬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가메라 시리즈 이게 저희가 한 편으로 만들까 아니면 따로따로 만들까 저희가 회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네, 어떻게 할 건냐. 근데 이게 분량이 일단 한 편씩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카톡 보냈을 때 이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한 편에 내가 녹음만 40분 넘게 걸린다고. 네. 그래서 일단 대개수 공중 결전부터 이렇게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고요. 자, 이 가메라 평성 가메라 3부작의 첫 시작 대개수 공중 결전 총평과 의의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개수 공중 결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작이라는 개념이 있죠. 원작이라는 개념이 있고 리부트를 했다라고 할 만큼 새로운 시작을 알린 3부작인데
리부트 잘 됐고 뭐 리메이크라고 볼 수도 있고 리메이크 잘 됐고 이후에 어떤 게 나올지 어떤 카메라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었다. 좋은 출발이었다. 좋은 새 출발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쵸. 아주 좋은 새 출발이었다가 제 총평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 노머스가 얘기를 했는데 저력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흥행도 실패하고 만년 2인자잖아요 카메라가. 근데 결국에는 핵심 제작진들이 이제 각각 고지라 시리즈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이후에 레전더리 고질라에 정말 강하게 몬스터버스 고질라에 정말 강하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카메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고지라 시리즈 팬들이라도 이 작품만큼은 꼭 봐야 되지 않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안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살짝 화가 난다 그럴까요? 이 어른의 세계, 이 세상의 모순점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는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 이제 고질라 대 스페이스 고질라가 나왔고요. 고질라 대 데스트로이아가 나왔습니다. 데스트로이아가 나왔지. 예, 저희 둘이 뭐 미니어처의 품질은 괜찮다고 했지만 뭐 구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잖아요. 이 두 작품에 대해서. 예. 근데 이 두 작품이 카메라보단 더 흥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참 브랜드 파워라는 게 좀 더럽고 치사하다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씁쓸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리뷰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작품성 혹은 게임에선 게임성이란 무엇인가? 예, 그것이 흥행과 연결되는 거는 과연 연결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평성 카메라 2편. 오늘은 카메라 레기온의 습격입니다. 레기온의 내습이라고도 불리고요. 일본어로는 레기온 습레더라고요. 습래. 자, 제작진은 전편이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3부작은 똑같은 제작진으로 계속 흘러가고요. 공중결전이 95년에 나왔는데 1년 만에 바로 레기온의 습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특촬물 진짜 전체를 통틀었을 때, 그리고 전체 이 전 세계에 나왔던 모든 괴수물을 통틀었을 때 최고 걸작 꼽으라면 항상 꼽히거든요, 이 작품은. 이거는 괴수물 팬들 중에서도 나 카메라 시리즈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레기온 내습은 한 5손가락 안에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아마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 시리즈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작품만큼은 거의 고지라 시리즈만큼 좋아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괴수물 중에서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예, 전작에 이제 갸우스가 나왔죠. 이제 갸우스는 카메라 시리즈 굉장히 근본 괴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작 같은 경우에도 근본 괴수를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카메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뭐 바루곤도 있고 정말 많은 괴수들이 있는데 가네쿠 슈스케 감독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로 올랐던 게 기론이랑 바이러스였대요. 근데 각본가였던 이토 카즈노리가 이거 우리 우려먹지 말고 신종 괴수 내놓읍시다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론 3부작 중에 기론이 나왔으면 저는 참 좋았을 텐데 기론 좋아하거든요. 체인소맨 같고. 예. 훗날에 오마주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특색이 강하잖아요, 기론이.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레기온이라는 뭔가 외계형 곤충형 괴수인데 사실 곤충형 괴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곤충형 괴수라고 하면은 고지라에서 뭐 쿠몬가라던가, 메가기라스. 예. 뭐 메가기라스 아니면 뭐 카와키라스라던가, 하여튼간 좀 지나치게 좀 곤충 형태? 그리고 멋이 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규어 딱 봐도 안 팔리게 생겼다. 별로 사고 싶지가 않아. 예. 좀 징그러. 이거 괴수물 국룰이 좀 공룡은 괴수가 좀 잘 나가잖아요. 용 아니면. 와, 근데 곤충형 괴수를 택했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절지동물형 괴수가 이렇게 잘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카메라 제작진들의 이 도전 정신 그리고 결과물에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 시리즈 중에서 이 평성 카메라,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 시리즈 통틀어서 가장 높은 흥행을 했는데 이게 7억엔입니다. 7억엔 꽤 쳤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기대 이하였고요. 예. 고지라 시리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자, 카메라 레기온 습례 한번 본격적으로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일본 괴수들은 오는 것이 한 두세 방향 정도가 있죠. 예, 무조건 바다에서 오고요. 예. 바다에서 다 뽑아 먹었으면 뭐 우주에서 오거나 산에서 오거나 지적 괴수가 나오거나. 예. 딱 그렇게 세 곳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우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별 보러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천체 관람 갔는데 이번에 뭔가 다이에이의 지시를 받았던 것일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천체 관람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못해 아이들을 챙겨준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항상 일본 괴수물 같은 경우에는 한 2곳 정도 괴수들의 공격 포인트가 2곳 정도가 있죠. 도쿄. 오사카로 오거나. 예.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들이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내리고요. 홋카이도예요. 홋카이도. 예, 홋카이도를 괴수물에서 우리가 많이 봤나? 볼 일이 별로 없었죠. 같은 세계관인데 또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참 제작진이 영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타루 유키자루가 연기한 오사코 츠토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전작에서 형사님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괴수들에게 좀 시달린 게 좀 충격이 컸는지 이제 맥주 공장의 경비원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옆에 같이 일하는 경비원하고 대사가 나오죠. 예. 전에 자기 형사였다고. 예, 경찰이니까 뭐 좀 해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참 재수가 더럽게 없습니다. 항상 일본 괴수들은 도쿄 아니면 오사카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름 머리 쓴다고 홋카이도로 갔는데 홋카이도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연고 라인에 좀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기온이 증식을 하는데 열차를 공격합니다. 굉장히 섬뜩하고 잔혹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옛날에 프레데터 2 있죠? 프레데터가 지하철을 습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괴수물에서 우리가 항상 거대 괴수를 보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메가기라스도 그렇고 괴수의 사이즈가 인간 사이즈로 줄어들면 거기에서 오는 공포심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뭐 클로버필드, 미스트 이런 거에서도 이제 조그만 버전의 괴수가 있으면은 그게 확 다른 느낌으로 오는데 괴수가 거대 괴수일 때는 재난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사이즈가 작아지면 거기서부터 갑자기 스릴러가 되거든요. 슬래셔물 느낌도 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큰 괴수와 작은 괴수가 공존하는 괴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카메라 2편을 그래서 좋아해요. 이 레기온의 초차가 결국엔 지하에서 뚫고 나오고 막 백화점인가요? 그 건물이? 그거를 이제 부수고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와, 이게 저희가 전편에서 언급을 했죠. 이거 사람들이랑 섞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찍었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찍었지 하는 대표적인 장면 중에 이렇게 건물에서 뭐가 돋아나거나 괴수가 그 변태? 다음 형태로 뭔가 몸집이 커진다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신기해요. 지금 봐도. 이게 지금 봤을 때 에이 저거 CG로 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CG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어겠노?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레기온이라는 이제 괴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밝혀지는데 얘네들이 되게 일본 괴수들이 특히 외계에서 온 괴수들이 그렇죠. 규소 기반의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실리콘에 환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침공한 행성을 테라포밍하고 이 초체랑은 서로 공생관계란 말이죠. 이런 이제 설정들 있죠. 이런 세세한 설정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SF 영화 테이스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작보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레기온을 대응할 때가 참 재미있는데 이제 전파로 얘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전파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 끌어들이는 것들이라던가 그걸로 얘네들을 유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 그리고 실리콘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일종의 디코이 미끼로 던져갖고 얘네들을 공략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꽤나 쏠쏠합니다. 요 1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과학 분야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해결을 하고 요거는 또 요런 화학 같은 부분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하는 게 또 이렇게 재밌죠. 그야말로 SF예요. 그냥 괴수만 나오는 허무맹 나온 괴수 영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부분이 SF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설정 같은 게 자세히 파고들면 에이 무슨 규수 기반 생명체가 나와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런 설정 같은 거 되게 깊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그럼 된 거지. 그렇구나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평선 카메라 시리즈의 이 방향성이 정말 잘 보이는 설정과 이
연출 방향성인 것 같고요. 이게 스토리 몰입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등장인물들이 막 이것저것 떠들잖아요. 뭐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고도의 블랙홀과 다이나믹 디멘션이 어쩌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건 실리콘, 전파 우리가 아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 싶잖아요. 등장인물들 인간 파트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톡톡 튀는 대사라던가 연출도 있지만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스토리가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괴수물 팬과 S물 팬이 교집합이 많긴 하지만 또 SF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괴수물을 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작품은 양쪽 니즈를 굉장히 잘 흡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납득을 할 수 있지.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괴수들 특징이 그렇죠. 거대 괴수 같은 경우는 일단 도쿄타워 부숴줘야 되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면서 건물 부수고, 그다음에 조그만 형태의 괴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인간 죽입니다. 사이코 포식자들, 미친놈들이라서. 근데 이 레기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공격당하거나 실리콘이 없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을 개무시해요. 이게 실존하는 벌이나 개미 같거든요. 실존하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항상 다들 얘기하는 게 괴수가 너무 무지성으로 인간 공격하는 게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 얘기도 가끔 있는데 그 인간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레기온은 딱 그럴 만한 설정,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서 참 재밌었고요. 인간은 그냥 가던 길에 인간이 밟혀 죽은 것 뿐이지.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레기온의 초체에 도착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1차전이 벌어지는데 카메라 외형이 바뀌었습니다. 고지라 시리즈도 항상 슈트가 바뀌기 때문에 고지라의 외형이 바뀌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 정말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1편 같은 경우에 너무 순딩하고 초록초록하잖아요. 3편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와일드하고 2편 딱 이 모습이 진짜 딱 그 협의를 잘한 대안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친구면서 개빡센 느낌이 있어요. 적당히 세 보이고 적당히 친근해 보이고 빡센 친구. 그래서 아마 카메라 피규어 사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레기온과 싸우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그 전에 갸우스랑 싸울 때 그 초음파 메스에 당할 때 손 베이고 나서 내 손도 아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솔저 레기온들이 빡쳐갖고는 이제 카메라 몸에 막 달라붙잖아요. 진짜 거기서 목덜미 긁었어요. 내 몸이 막 간지럽다고. 카메라 리액션도 되게 좋죠. 이게 연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1차전도 참 볼만합니다. 이게 큰 괴수와의 작은 괴수와의 싸움을 굉장히 잘 풀어줬고요. 징글징글한 묘사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낮 장면이었으면 아마 좀 티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레기온들이 카메라로 몸에 달라붙은 게. 그렇죠.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또 CG가 들어가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메가기라스랑 비슷한 연출이라고 봅니다. 근데 메가기라스는 낮이었죠. 그럼 낮이었죠. 그래서 티가 많이 났죠. 근데 카메라 같은 경우 밤이라서, 그리고 이 제작진의 노고가 보여서 굉장히 징글징글하게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감각을 느꼈잖아요. 당하는 건 카메라인데 우리가 몸이 근질거렸잖아요. 사운드 이펙트도 엄청 징그러워요. 진짜 사운드도 굉장히 좋았죠. 카메라와 레기온의 1차전이 끝나고요. 이제 주인공 3인방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규소 기반의 생명체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요. 이게 재밌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는 레기온이라는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인지를 관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객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얘기하면서 술 한잔이 좀 땡기는 이야기는군요. 그러니까 저 술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르륵 여니까 나오고, 아버지가 엄하셔서라고 막 아버지를 막 그 땡기고 가는 그 직원도 있고 막 이게 낯선 남자들이 여자 방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막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있죠. 가벼운 트래시 토크 되게 좋습니다. 이 카메라 시리즈의 인간 파트가 재미있는 부분은 이 인간 파트의 호흡인 것 같은데 영화 한 편 90분 안에 많은 거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급한 호흡이 아니라 50화짜리 TV 시리즈에서나 나올 법한 인간 파트 대화의 호흡이 있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있다고 할까? 그리고 유머에 대한 여유도 있고 내용을 풀어내는 것도 조금 더 여유롭게 설명을 해줘서 인간 파트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밀레니엄 시리즈라든가 그 평성 시리즈의 고질라들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너무 담백하고 재밌고 톡톡 튑니다. 이게 바로 평성 카메라가
특히 레기온 네습이 정말 모범적인 괴수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드디어 최종 결전이 다가옵니다. 마더 레기온이 등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발 4개는 얘가 땅에 두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흐느적거리는 촉수가 위에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저는 이게 애니메트로닉스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애니메트로닉스겠지. 근데 놀랍게도 이게 슈츠라는 겁니다. 진짜 슈트릭터들 너무 대단해.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거야? 야,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놀라운데, 첫 번째로는 이게 슈츠야? 그게 놀랍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그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 야, 진짜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일단 디자인 멋있고요. 디자인 꽤나 멋들어지죠. 이게 절지동물형 교수가 이렇게 멋질 수가 있나? 그러고요. 설정도 좋지만, 그리고 야, 이 슈츠가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괴수 슈츠처럼 동작을 하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꾸로 누웠대요. 그래서 뒷바퀴 역관절은 그 거꾸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쵸, 그쵸. 그 발로 움직이고. 와, 근데 이걸 어떻게 움직이고 했을까? 이게 보면은 이제 후반부의 액션도 그렇고 둘이 나름 또 굉장히 투닥거리잖아요. 놀랍습니다.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가 또 인간의 친구라서 분투를 하죠. 근데 또 이제 고지라 시리즈와의 차이점이라면은 사람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페널티를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또 카메라 시리즈의 매력이고요. 근데 레기온이 여기서 좀 실책을 저지르죠. 카메라 확실히 막타를 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쯤 물러가 주도록 하지 하고서 그냥 가요. 뭔가 오체분실을 시켜놨어야 되는데 히어로물로 치면은 자기랑 비슷한 속성의 적과 싸우고 후속작에서 이제 주인공이 어느 정도 유명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태에서 일생일대 최대의 적을 만나거든요. 다크나이트의 조커도 그렇고 조커. 몬스터고스의 킹기도라도 그렇고. 그쵸. 예, 항상 그런 식인데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그 레기온이라는 그 악역 그리고 플롯적인 측면에서도 확실히 속편다운 플롯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속편이라서 할 수 있는 전편에 나왔던 주인공이 나와서 또 아빠 일어나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렇죠. 아, 이게 또 여전히 겉돕니다. 여전히 겼더라. 또 나와서 반가운데 또 네, 겼더라. 근데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카메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카메라 공식 대변인이라고나 할까?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괴수를 보면은 이게 세금 낭비해줘야 되거든요, 자위대가. 그래, 자위대가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 일본 괴수물은. 이번 편에서는 좀 아낌없이 또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전편 비해서 이런 강화된 것들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와 레기온의 이제 최종 결전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전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와 갸우스가 서로 공중 추격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투닥투닥거려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둘이 원거리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투가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기온의 이 공격이 마이크로파쉘이라고 하죠. 이 마이크로파쉘이랑 카메라의 플라즈마 화염 이거를 밤에 서로 쏘거든요. 저녁 때쯤에. 정말 영리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펙트가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레기온이 이 신고질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이크로파슈얼 한번 싹 한번 긁어갖고는 주변이 바바바박 터지면서 화염이 막 올라오는데 레기온이 거기 걷는 장면이 있는데 카메라 워크도 그렇고 야 이거 정말 장관입니다. 그 조명이 이제 몸에 묻는 예. 그것도 밤이니까 엄청 멋있거든요. 야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이 최종전이. 아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최종전하기 직전에 이제 부활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사람들이랑 아이들이 카메라 좀 응원해주잖아요. 예,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좀 넣기 싫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카메라 시리즈 아이덴티티는 또 나름 챙겨줬다는 거. 아, 저는 이런 거 예. 좋아합니다. 되게 일본식 정서기도 하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모든 아이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구인들아 내게 힘을 나눠줘 하는 예. 장면이거든요. 이게 카메라 워크, 액션, 미니어처, 뭐 특수 효과, 와 구성 그냥 개미쳤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다시는 못 나올 장면이에요. 불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네. 이게 중간에 또 재밌는 거는 사람 파트조차도 전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게 예, 할 게 없어요, 진짜로. 사소하게 카메라를 좀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솔저 레기온들이 복귀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조력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마더 레기온이랑 카메라가 싸우는 거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 물론 그게 나중에 이제 솔저 레기온들이 복귀를 했다면은 카메라가 지장을 받았겠죠. 카메라가 싸우는데 그 미사일로 도와주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게 굉장한 또 그 막타충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납득되는 양동작전 같은 거지. 아 이게 액션 괴수의 액션은 합이거든요. 예. 근데 그 레슬링 액션의 합이 아니라 진짜 이거 너무 뭐랄까 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괴수 격투 게임을 보는 기분이야. 예예예. 아 진짜 그냥 끝나줍니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눈도 즐겁고 박진감 있고 뭐 미니어처도 좋고 촬영도 잘했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전작 비해서 발전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죠. 노마스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일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원격을 모아가지고. 예. 아 이게 후술하겠지만 이게 결국엔 다음 작품에서 정말 큰 실책이 돼서 돌아오긴 합니다만 일단 멋져요. 예. 우리가 항상 그거 같잖아요. 카메라는 거북이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카메라 비행하는 거였는데 그 네. 갑주가 뚜껑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애썼다. 거북이 중에 가장 강한 거북이. 아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대사가 묘하게 다음 편에 좀 떡밥을 뿌리고 끝났던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인간들 편인 게 정말 다행이다. 예, 이게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레전드리 고지라 시리즈랑 비슷한데 뭐 이거 후술하도록 하고요. 자 평선 카메라 3부작의 두 번째 레기온 승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 총평과 의의를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노마스가 생각하기에 이 작품 총평 한번 내려주시죠. 고지라랑 싸워볼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첫 번째 카메라 영화입니다. 야, 고지라랑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쵸. 고지라 vs 카메라? 네. 카메라가 뭐 설정상으로 좀 약하게 나옵니다만 뭐 그거야 어떻게 나중에 설정 따라하면 되는 거고. 밸런스 맞추면 되지. 야, 이 정도 액션 뽑아줬으면은 괴수의 왕과 대적할 만하지 않은가? 그럼요. 네. 이제 넷플릭스에서 고지라랑 카메라 둘 다 먹었겠다. 이제 한번 같이 싸울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넷플릭스 여러분 통과 힘내십시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고지라랑 비교를 할 정도로 네. 괴수물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걸작인 것 같아요. 뭐 말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냥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괴수물을 연출하는 사람은 이 작품은 꼭 봐야 돼요. 사전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초대 고질라랑 고질라 2014년과 더불어서 괴수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기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괴수물에 있어서. 사실 저는 골수 괴수물 팬이요라고 스스로 자칭을 한다면은 고지라 시리즈는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골수 괴수물 팬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작품 안 보았다면은 진짜 골수 괴수물 팬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십시오. 예, 그냥 보세요. 저희가 그냥 얘기 다 했잖아요. 그냥 일부러 자료화면 많이 안 넣어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게 좋았습니다. 카메라가 하는데 이 카메라와 레기온이 서로 맞닥뜨리는데 이 카메라 무빙이 좋았고 이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즐기면 돼요. 그 자체가 대단하고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예, 뭐 숨겨진 뜻이 있는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보면 됩니다. 예. 네, 카메라 2편 레기온의 승리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카메라 평선 카메라 3부작의 마지막 작품 그리고 논란의 작품 사신 이리스의 각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3편 사신 이리스의 각성입니다. 자, 오늘도 카메라 시리즈를 함께 떠들어 주실 노마스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마스입니다. 네, 시작해보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소식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전 작품들은 1년에 한 편씩 나왔죠. 네, 본작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린이용 극장판 시리즈 영화는 1년에 한 번씩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 정말 안타깝게도 레기온의 승례가 정말 걸작이었는데 흥행이 영. 아니 이걸 왜 안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뭐 고질라도 개봉 안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다이에이가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와갖고 속편 제작이 굉장히 난항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영화 내용을 보면은 조금 결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예, 제작진도 뭔가 각성을 한 건지 현타가 온 건지. 예, 그것도 그렇고 고질라 밀레니엄도 그랬죠. 고질라 2000도 그랬는데 이때가 딱 세기말 때쯤 아닙니까? Y2K 신드롬. 예, Y2K로 해갖고는 묵시로 고소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우중충하고요, 혼돈적인 게 특징이고요. 근데 더불어서 이 헤이세이 카메라 시리즈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SF적이고 뭔가 당위성이라든가 핍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죠. 기존의 두 작품은 SF에다가 딱 판타지 한 스푼 정도 넣은 느낌이라면은 이번에 사신 이리스 각성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에다가 SF 한 스푼 넣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원래 세기말이 되면은 사람들은 미신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예, 그쵸. 뭐 어쨌거나 우린 결말을 알고 있죠. 이 결과로 이 카메라 평성 카메라 3부작은 마무리가 되고요. 히구치는 안노에게 가게 되고요. 다이에이는 작은 용자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는 안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네코 슈스케는 토로 가서 밀레니엄 시리즈 최고 걸작을 만들게 되고요. 카메라 시리즈는 수십 년간 관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와서 관짝에서 꺼낸 것도 난 너무 신기해요. 예, 그쵸. 자, 시작해보죠. 이번에는 밀림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배경이 바뀌었어요. 예, 이 제작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작의 주인공인 마유미가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는 갸오스 헌터라고 할까요? 누구는 갸오스라든가 괴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데 이 사람은 제 발로 찾아가요. 원래 학자였으니까. 예, 카메라 무덤이 이제 바닷속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카메라의 그 해골들이 나오죠. 동족인지 모르는. 그래서 카메라가 최후의 생존자라는 그 고독함이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음습해요. 갸오스 시체를 바라보는 마유미 시점도 그렇고 수많은 카메라들의 무덤도 그렇고 굉장히 음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에다 아이가 연기한 하라키사 아야나가 나옵니다. 오프닝도 굉장히 음습한데 악몽이죠. 아야나의 악몽인데 흑백으로 나옵니다. 되게 특이하게 흑백으로 나오고 카메라에게 휘말린 가족의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캐릭터는 카메라를 포함한 괴수들에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작 아야나 시점이라 그럴까요? 피해자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 카메라가 원래 이 3편 와서 또 디자인이 바뀌긴 했습니다. 막 배관이 돼갖고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건 또 훗날 GMK 고질라의 또 디자인 레퍼런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개인적으로 레피어를 좀 굴려봅니다. 테즈카 토우루가 연기한 쿠라타 시냐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뭔가 좀 묘하게 변태 같죠? 해커 캐릭터인데 유명하고. 근데 뭐 카메라 시리즈 이전 작품에도 나왔던 캐릭터들이 훗날 또 고질라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테즈카 토우루는 훗날 이제 신고질라에서 꽤나 좀 인상 깊게 나오거든요. 아, 그쵸. 카메오 치고는. 예, 이게 총리 옆에서 굉장히 알랑방귀 끼는 그 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재수 없는 그 내각 인물로 나오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별자리라던가 뭐 풍수지리, 사방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방신 보는 거 보면 또 묘하게 GMK 보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또 오컬트 냄새가 여기서부터 살살 나는 거죠. 기존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과학적인 설정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추정을 했다면, 이번 작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방에는 무엇, 이 별자리는 무엇 하고서는 되게 미신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근데 괴수물은 아무래도 신화 쪽에 좀 기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네네. 모스라도 그렇고 기도라도 그렇고. 그래서 카메라는 현무, 훗날 이제 대괴수가 될 이리스는 주작에 이렇게 대입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코상이 또 나옵니다. 전편에 나왔던 이제 그 맥주 회사 경비원은 뭐 잘렸을까요? 그 난리가 났으니까. 잘렸까 그만뒀겠죠? 예, 그래서 홋카이도도 터가 안 좋다 이거 도쿄가 터가 안 좋아갖고 내가 도쿄인지 하여튼간 내가 있던 데가 터가 안 좋아갖고 홋카이도로 왔는데 홋카이도도 터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교토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만나요. 근데 여기서 이 대화에서도 네. 알 수 있는 점은 이 전체적인 3편의 메시지 같은 건데, 괴수물에서 피해자가 있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만 이 피해자들은 그럴 수 있다. 그냥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도망왔더라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것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히어로물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어로 구원자가 영웅이
수호하는 과정에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주변에 피해가 생기고 후폭풍이 이제 주변의 민간인들이라던가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나중에 마블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죠. 캡틴 아메리카 11호, 소코비아. 예, 소코비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DC에서도 그러길 바랬죠. 배트맨 대 슈퍼맨 카메라 시리즈가 훨씬 더 빨랐다. 그 철학적 빨랐다. 고찰이. 예, 지모 남자. 그러니까 지모 예. 남자 같은 사람이 아야나인 네네. 건데 네네. 아야나도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빌런처럼 비춰지지만 네. 다 이유가 있는 사연이 거죠. 있다. 네네. 굉장히 인간적인 이유인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괴수물에는 막 괴짜, 음. 비정상인 사이코 외계인, 음. 아니면은 괴수의 공포, 뭐 재앙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경우가 강한데 사신 이리스의 각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간상 그 괴수가 발생하고 거기에 피해를 받은 다양한 인간상, 인간 군상극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기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이제 전편에도 나왔던 마사키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전편 같은 게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말 안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카메라 신봉자가 돼갖고 예, 카메라가 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막 그러고 대사가 전체적으로 재밌어요. 예, 뭔가 진지한 듯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세기말이 되니까 뭔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 재밌는 대사죠. 이제 마유미랑 이제 만나갖고 대화를 하는데 왜 자꾸 괴수는 일본만 공격을 할까? 아 이런 재밌는 대사. 뭐 나중에 이건 또 설정이 또 있긴 합니다만 그쵸, 나름 그쵸. 또 이 괴수물에 대한 고찰이 아닌가 싶어요. 왜 괴수는 하필이면 일본이야?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괴수 생성기 오사코상이 가메라를 발견하고요. 가메라와 갸오스의 끔찍한 싸움이 12화에서 벌어집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싸움이 진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신선했거든요. 저희가 이 작품의 주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괴수에게 당한 인간상 군상들. 이게 전편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 1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괴수 간의 싸움에서 휘말려지는 건물이라던가 자동차가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대피했다는 설정이라서 사람들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 매몰되고 막 그 노릇노릇해지고 그러는 게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건물 파편에 깔리고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대단히 충격적인데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1편의 경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희생자가 네. 없었고 다 대피했고 그냥 주인공 일행만 이렇게 지켜주는 거였고 네. 2편에서는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2편에서는 분명히 있었겠죠 희생이. 근데 예. 우리한테 관객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거고 네. 그걸 3편에서 이제 와서 보여주는 게 조금 뭐랄까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빌드업이 아니었나 하는. 아, 그쵸. 제가 1편 리뷰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목표는 얘가 인간의 친구고 인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다. 네. 상대 괴수를 잡아 족지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인간을 지킨다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가메라 캐릭터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3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편이랑 3편이 다른 거는 2편은 그냥 우주에서 날아온 녀석이잖아요. 네. 근데 3편은 정확하게 아틀란티스 때부터의 숙적을 만난 거기 때문에 가메라도 목적의식이 여기서는 확실하단 말이죠. 네. 이 녀석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가메라의 괴수적인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또 좀 심하게 무심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등장인물들에게 언급이 됩니다만 어쨌거나 납득이라는 게 좀 안 된다고 할까요? 예, 뭐 신선한 시도이긴 했습니다만 살짝 불편하다고 할까?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게 이 시리즈가 핍진성이라던가 당위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시리즈였는데 물론 후반부에 나름 설명을 해주긴 합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감독도 거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에 이 시부의 싸움 후반부에 이제 카메라가 뭐라 그럴까요? 이 소년을 밟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갸우스의 공격에서 소년을 구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구해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구해진 거일 수도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 네. 개인적인 해석은.
근데 막 소년이 막 울면서 카메라가 날 구해줬어. 그래서 막 울어요. 막 되게 네. 공포에 차면서 감사하면서 막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부분이 자기 최면 같은 느낌이죠. 예, 예, 예. 카메라는 그래서, 예. 나를 구해줬어 하고 자기 최면을 하는데 이게 보호받는 입장에서 이게 또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제 편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일본인들이 약간 미군을 대하는. 미군을 대하는 나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들이 보호받고 있다와 그들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가 동시에 있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있거든요. 일본인 중에는. 그쵸. 예.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엔 너무 제 상상력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근데 뭐 그런 항상 것인지. 그 영상이라던가 영화 평론에 있어서 예. 그 평론가들의 그 해석도 나름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감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또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네.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에요. 예, 이거 오피셜은 아니고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렇다는 그래서 겁니다. 흥미로웠네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를 발견한 또 아야나의 시점이 또 나오죠. 이제 아야나랑 타츠나리가 그 전 장면에서 서로 좀 그 언쟁을 좀 벌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츠나리 같은 경우에는 야, 그 카메라가 우리를 구해줬어 그러니까 아야나가 굉장히 거치게 반응하잖아요. 그 새끼는 똑같은 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이리스를 발견했을 때 타츠나리는 야 이거 뭔지도 모르는 너 감싸는 거야 이거 뭐 그러고 카메라 같은 괴수의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아야나는 아니야 괜찮아 뭐 이러고서 좀 감싸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둘 간의 입장이 좀 바뀐다 그럴까? 묘하게 그게 또 재밌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야나가 선택한 거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는 거였죠. 얘 정도면 역시 자네야. 자네 정도면 카메라를 상대할 수 있겠구만. 그러고 나선 이제 이리스를 선택을 하는데 이게 감독이 이리스라는 괴수를 만들었을 때 그 얘기했거든요. 처음 이제 이리스 나중에 이제 나중 이야기지만 완성체를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게 카메라 시리즈랑도 안 어울리고 고지라 시리즈랑도 안 어울리고 뭔가 울트라맨 시리즈랑 좀 어울리는 울트라맨 느낌이에요. 쪽에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멋지죠. 이게 저희들 보기에는. 인간형이고. 예, 그래서 카메라 이제 감독인 가네코 슈스케가 말하기로는 그게 멋짐과 아름다움과 불쾌함이 좀 뒤섞인 거를 방향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게 금단의 에로티시즘의 결과물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에로티시즘 맞지. 이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곡이 뜨겁다는 거고요. 이게 그 아야나가 이리스한테 이리스 나 뜨거워 이게 고곡이 뜨겁다는 거지. 나 뜨거워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뜨거워. 예.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라면 나의 유전적 정보를 너에게 받쳐주도록 하지. 카메라를 조져줘.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리스. 괴수 크리처물에서 흔히 나오는 에로티시즘이에요. 에일리언 네. 시리즈랑도 어느 정도 네네. 교집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촉수라서. 왜냐하면 촉수인 거랑 아야나가 너무 어린 학생이기 때문이야. 그쵸. 그 두 가지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게 그 카메라와 교감하는 이게 어린 존재를 그 소녀로 잡은 것도 그렇고 가네코 슈스케 감독의 이 취향이 마음껏 발휘되지 않은 건가.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공 파티가 만나죠. 다시 만나갖고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왜 자꾸 공격을 받는가? 일본의 만화가 허해서. 풍수지리상 일본이 좀 자리가 좀 그래 거기가. 포스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일본이 좀 터가 안 좋아.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가 전편에서 그 레기온을 잡기 위해서 그 무리수를 뒀던 것 때문에 원기옥. 이게 지구의 만화의 균형도 깨지고 그 고곡이 깨지면서 인간과 그 연결이 단절이 돼갖고 카메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지구의 의지에 따라서도 움직이고 인간과의 그
그 연결도 있었는데 지금 인간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지구의 의지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전에 두 편 같은 경우에는 막 등장인물들이 뭔가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줄 때는 저 그냥 그렇구만 하고서 납득을 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납득이 좀 살짝 안 돼요.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그런 설정이군 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전편도 그렇고 항상 카메라가 사람 찍히다가 자기가 아야 하는 장면들이 꼭 나왔는데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후반부 제외하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호불호가 갈릴진 모르더라도 전 굉장히 좀 불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화나 뭐나 이런 거를 볼 때 네.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포인트는 제작자가 자 이거 봐 카메라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녀석이 아니야 알겠지? 라고 나한테 강요하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영화 초반부에 계속 그렇게 카메라의 캐릭터에 대해서 강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요즘 매체들이 그렇잖아요. 전편의 주인공을 악역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제작진이 미는 주인공이 전편의 주인공을 토바치한다. 예. 이게 그거예요. 팬들이나 상상해볼 법한 거를 실제로 오피셜하게 던지면 예. 이게 대박을 치든가 쪽박을 차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반응이 안 좋았던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가 점점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의 당혹스러운 모습과 이리스의 뭔가 그 귀여우면서 좁다그레 같은 느낌이 우리가 불편함과 뭔가 그런 걸 느끼고 있다가 이제 이리스가 좀 막 나가죠. 사람들 막 쪽쪽 빨아먹고. 예. 근데 어쨌거나 카메라든 이리스든 현 시점에서는 결과를 위해서 수단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완성체가 된 이리스가 웬 여성 한 명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근데 배우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기억 안 나는데? 나카마 유키에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카마 유키에가 고쿠센에 나오기 전에 진짜 풋풋한 모습으로 완전 신인일 거 아니야. 예, 완전 무명 시절 모습으로 나오고 와,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카마 유키에 아니야? 야, 진짜 이때는 애땠구나. 원래 애땐 누님이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이리스한테 잡혀갖고는 쪽쪽 빨려갖고 아우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시리즈 항상 역해들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역해들이 참 보기 좋아요. 예. 크리처물은 원래 역해가 이뻐야 돼.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자위대가 또다시 세금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세금 낭비를 하고 이제 이리스가 안 정했는지 이제 그 서로 통신이 돼서 교토로 날아가죠. 교토로 날아가고 나서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제 자위대와 이리스와 카메라 3파전이 벌어지는데요.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은 CG로 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CG 별로 안 나요. 3편에 와서는 앞에 두 편보다 확실히 CG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밤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번에 CG예요. 그 전에 솜 같은 걸로 했지만 조형으로 했지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래픽을 써갖고 모션 블루도 같이 넣거든요. 그리고 100% CG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CG를 넣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미니어처나 슈트도 넣는단 말이죠. 컷별로 섞어서 쓰죠. 예. 그래갖고 뭔가 2000년도 되기 전에 일본 영화의 CG가 맞단 말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물론 지금 보면 티는 나는데 정말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게 장관이죠. 진짜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 현란한 기동을 하고 예.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뭐 평성 카메라 3부작은 일본 특촬 슈트 액션의 정수입니다. 예. 그 더불어서 일본 특촬의 자존심이요라고 하지만 그냥 잘 만든 영화라고 부르기에도 아낌이 없습니다. 진짜. 예, 이런 CG 활용을 잘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인공 파티가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악역들이 여러 개똥 철학을 설파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전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예,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넘겨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봤어요.
뭐야 1편이라든가 2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떠드는 장면은 저는 전혀 안 남겼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제 이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그 사람 장면들은 좀 참기가 힘들어서 많이 넘겨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앞에 두 편은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해답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는 미신이랑 사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네. 납득시키려면은 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는 나름 뭔가 오컬트, Y2K 그런 느낌이라서 빌드업은 좋았는데 후반 갈수록 그렇게 땡기지도 않습니다. 전편은 이제 악역 인간이랄 게 없었죠. 악역 괴수가 있었고 이제 악역 인간 비슷한 인간들의 그 개똥 철학이 그냥 전형적인 이 특촬물에 나오는 개똥 철학이라서 이게 특촬물의 개똥 철학이 재밌긴 하죠. 근데 재밌긴 한데 이게 카메라 시리즈한테는 뭔가 좀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작품들을 봐와서 그렇다고 하기엔 네. 이미 이때도 참 낡은 예. 소재와 낡은 대사들이어서 썩 재미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간 파트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토에서 가메라와 이리스의 최종 결전이 벌어집니다. 비를 맞으면서 벌어지고요. 근데 일단 이리스가 착장한 장면부터가 진짜 너무 아름답고 우아하고요. 그리고 이게 참 제작진이 참 대단해요. 이게 다시 도심에서 두 괴수가 싸우는데 공간적 구성이 다릅니다. 비가 오고요. 밤이고요. 그리고 이리스랑은 공중전 거의 안 하고요. 순수 육탄전 그런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이리스가 좀 캐리를 좀 많이 했다고 봐요. 이게 제가 이리스를 피규어를 살 만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네. 아름다움과 불쾌함의 딱 중간에다가 그 촉수로 막 턱턱 무심하게 치는 것도 그렇고 교토를 또 갈아버리는 장면은 또 전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또 보여줍니다. 이게 불, 비바람, 그리고 CG가 좀 섞인 거.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이제 이리스와 가메라 이 전투의 최후반부거든요. 두 괴수가 이제 서로 치고받다가 교토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야, 이게 괴수와 괴수가 실내에서 싸운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거대 괴수물인데. 예, 물론 고지라 비해서는 이제 카메라가 좀 작긴 합니다만 와, 이 교토 역사 안에서 두 괴수가 투닥거리는 장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기가 작은 게 사람들이랑 같이 조망을 해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죠. 그 괴수랑 사람이 같이 나온 장면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찍었나? 맞아. 여기도 어떻게 찍었나 싶은 장면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라 그럴까요? CG 보정을 넣었을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CG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이고 실제 슈트 액션과 미니어처가 부서지는 건데 이 둘이 서로 섞여 있는데 CG로 보정을 조금 해줬긴 했겠죠.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중간 용접을 진짜 잘한 거지. 와, 둘이 막 뒤섞여 갖고는 막 사람들이 그 파편 사이로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어떻게 찍은 거냐? 이거 머릿속으로는 야, 이거 미니어처다 그러는데 눈이 못 믿어요. 야, 진짜. 그래서 그 전에 두 괴수가 싸우는 장면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가 기존 두 작품에서 이미 칭찬을 했던 장면이었고 야, 그 역사 안에서 파편 떨어지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두 괴수가 막 뒤엉키고 이거는 야, 진짜 일본 특촬물이 진짜 끝까지 갈 때까지 갔다. 그거를 보여주는 이미 이때 이만큼 왔구나 예. 싶을 장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지리멸렬하게 싸우는 것도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와, 근데 이 가메라와 이리스가 역사 안에서 싸우는 장면은 진짜 저는 레기온과의 최종전에 겨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처절하기까지 하고요. 가메라가 이제 결국에는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사람들을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충분히 이리스를 족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야나라는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이리스에게서 아야나를 빼오고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좀 감동적이에요. 뭉클해요. 죽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싶다가도 참여를 한다고 할까? 자신의 그 행동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자로 이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자신도 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애를 끝끝내 구해주고 뭔가 좀 참여하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카메라가 참여할 게 뭐가 있는데 이게 되게 그 흔한 히어로의 속죄라는 장면인데 약간
묘합니다 기분이. 예, 그러니까 저는 스타크래프트 2의 제라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군단의 심장 보면은 캐리건이 네. 가만히 있다가 제라툴을 발견하고서 제라툴을 뚜까 패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설정 이야기하자면 제라툴이 캐리건을 쳐 죽였으면 쳐 죽였지. 캐리건이 제라툴 멱살 잡고 때릴 그럴 위치에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자격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카메라도 그렇거든요. 카메라가 뭔 죄를 졌다고. 근데 살짝 이게 플롯 쪽에서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카메라가 그 이전에 갸우스랑 싸웠을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고 이 소녀는 뭐냐고. 그러면 그 죽었던 그 직장인들과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건가? 그런 좀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정 수준의 당위성은 갖추려고 했는데 그게 네.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관객을 납득시키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연출은 참 잘했습니다. 진짜 그 짠하고 그 카메라의 심정을 알잖아요. 이거로서 난 참여를 하겠다 그런 거랑 비 오고 카메라 한쪽 팔 뜯겨져 있고 망신창인데 막 혼자 이제 막 뭔가 울부짖고 고독하게 그리고 갸우스들은 몰려들고 있고 그러고서는 개인적으로 전 이 영화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슴이 좀 뜨거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전진하고 갸우스와 싸워 나갈 것이고 이겨낼 것입니다라는 그 느낌이 좋습니다. 진정한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다잖아 이거. 갸우스들이 카메라를 습격하고 이제 딱 끊어져서 뭐야 왜 여기서 끝나요라고 하게 해놨는데 이게 흥행에 실패를 했고 결국에는 속편이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뒷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는 열린 결말로 끝나지만 이제 가니코 슈스케 감독 인터뷰로 카메라는 결국 이 갸우스들을 이겨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묘합니다 결말도. 네, 그래서 사신 이리스의 각성 총평과 의의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마스에게 사신이 이리스의 각성. 아 이거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장면 떼어놓고 보면은 시퀀스별로는 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곳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랄까 클립 컷신이 아니잖아요. 영화잖아요. 예. 영화적으로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데 조금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결말도 저는 불호 쪽에 좀 가까워요. 네. 이게 아무리 후속편을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는 결말을 제가 좋아하는 편도 아니라서 열린 결말 자체도 조금 부족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고 후대 제작자들한테 타산지석이 될 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적 당위성이 집착했던 전작들이랑 다르게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집중이 좀 뭔가 살짝 적응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훗날 GMK의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근데 역시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땐 좀 별로였어요. 다른 작품들이 워낙에 잘 만들었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작품이었는데 특히나 인간의 서사가 이게 좋은가 나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죠. 좋은 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예. 하지만 그 훗날 히어로물들이 채용한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피해, 너희는 결국엔 자경단일 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선구자라는 거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주제의식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그 내부의 플롯 그리고 디테일한 측면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마지막 장면도 얘기를 했지만 좋은 것 같은데 별로야. 근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별로야. 카메라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근데 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 됐습니다. 못 만들거나 막 졸작 그건 절대 아닌데 아쉽고 호불호가 많이 갈릴 작품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면이라던가 특촬은 진짜 따라올 작품이 없습니다. 역시나 그 전작들에 비해서 좀 높게 쳐주고 싶은 거는 훨씬 더 스피디하고 진짜 괴수로 실내전을 치를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그런 거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제작진에게 언제나 그렇듯 경의와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네, 액다이 전이 카메라 특집 평성 카메라 3부작 이렇게 노마스와 길고 긴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길었다. 자, 카메라 리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성 카메라 3부작은 정말 재밌게 봤다 이 정도지 카메라 시리즈 팬은 아니라서. 자, 이번 3부작 리뷰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그렇고 액다도 그렇고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이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얕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네. 댓글로 네네. 많이 이렇게 본인들의 감상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제 그 바람이고, 하나 더 덧붙이는 거는 요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무료로 풀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봤죠. 네, 그래가지고 무료로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리뷰 보고 땡치지 마시고 2편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직접 본편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영상 올릴 때 네.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저 사실 그 넷플릭스풍의 3D 애니메이션 막 그렇게 크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그쵸. 재밌는 게 나올 거라고 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 거기 또 좋아하는 오리지널리티 있는 괴수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밌게 보고 혹시 뭐 진짜 재밌으면은 그때도 또 리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때 재밌는 게 나와서 다시 웃는 얼굴로 만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제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긴 시간 노마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 액다의 전예 액다였고요. 저는 노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